그동안 가슴에 묵혀있던 사연을 몇 자 적어 보내드립니다. 꼭 들어주세요. 제 기억이 시작되던 시점은 4살에서 5살 무렵인 것 같아요. 그때는 집보다 엄마가 일하는 시장 바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아빠는 제가 아기 때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저를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며 키우셨죠. 학창 시절에는 공부에 취미가 없어 장사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어요. 엄마와 둘이 일하는 것이 더 재밌어서 앞으로도 쭉 장사로 먹고 살 생각이었습니다. 아, 골라, 골라. 사과가 3개 1,000원. 너무 달아서 혀가 녹아버릴지도 몰라요. 저기 언니,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하나 팔아주고 가. 이 집 딸은 공부는 안 하고 장사를 시키려나? 이거 사. 내가 네 엄마 뻘인데 언니가 뭐냐? 엄마 뻘이었어요? 난 나보다 2살 많은 언니인 줄 알았죠. 아무튼 언니, 오늘 사과가 물 좋아. 꿀 발라놓은 것처럼 달달하다고요. 그래, 줘. 기분이다. 앞으로 계속 언니라고 불러라. 네, 언니. 그런데 사과만 사시게? 이 옆에 딸기 좀 봐요. 한번 만져볼까? 에이, 언니. 만질 건 남편 물건이나 만지시고 이 딸기는 눈으로 보시고 사셔야지. 아, 이 집 딸이 내 배꼽을 빠지게 하네. 좋다. 딸기도 주고 사과도 줘. 네, 여기 있습니다, 언니. 제가 장사하는 걸 보면 엄마는 타고났다며 평생 장사나 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옥녀야, 네가 나보다 잘한다.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뭔 말을 그렇게 잘하냐? 아까는 뭐 남편 거기나 만지라고? 내가 못 산다. 네 나이 19이야. 엄마, 원래 유머는 야해야 먹힌다고. 여기 손님들 대다수가 아줌마들이잖아. 그래도 남편 물건은 좀 그러니까 다른 거로 바꿔라. 그럴까? 어머, 언니, 그냥 가지 말고 가지 좀 봐요. 가지가 길쭉하니 서방님 것만 하죠? 뭐야, 이것보다 작은 거야? 그래서 안 사는 거야? 아니거든. 가지 줘. 내 남편도 이 정도 사이즈는 된다고. 와, 언니 축하드려요. 그래서 이제 언니 얼굴이 화창하시네. 날씨가 쌀쌀한데 언니 얼굴만 봄이에요. 자, 골라, 골라. 언니도 골라, 오빠도 골라. 싸게 드릴 테니 과일, 채소 사세요. 세월은 금세 흘러 제 나이 2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장사하느라 친구를 만나거나 남자를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쉬어가면서 해도 된다고 했지만 엄마를 혼자 두고 콧바람 쐬고 노는 건 내키지 않아서 줄곧 시장에서 장사만 하면서 세월을 보냈네요. 그러다 저에게도 남자가 생겼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일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죠. 저희 가게 단골이었던 청년이었는데 매일 책가방을 메고 과일 한두 개씩 사가는 손님이었습니다. 제가 장사하는 멘트가 재밌고 찰지다면서 시장 밖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이를 본 엄마는 기쁨의 미소를 지으며 당장 따라가서 데이트하고 오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만나보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군대를 다녀와 대학에 복학한 대학생이라고 했어요. 저와 거리가 먼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 조금 이질감이 있긴 했지만 남자가 성격도 좋고 인물도 괜찮아서 마음이 끌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커플로 발전했고 2년 동안 연애를 알콩달콩 재미있게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휴학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옥녀야, 다음 학기에 휴학하고 일자리를 구해야겠어. 뭐? 휴학? 자기야, 로스쿨은 휴학하지 않는 게 좋다며. 그렇긴 하지. 그런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니까 등록금부터 벌어야지. 늦게라도 졸업만 하면 되니까. 그러지 말고 나한테 빌려. 아니, 내가 빌려줄 테니까 나한테 장가 와라. 뭐, 결혼하자고? 뭐야, 그 표정은? 그럼 나랑 결혼도 안 할 거면서 사귄 거야? 밤마다 날 그렇게 사랑한다고 발광하더니? 그저 욕구를 풀려고 그런 거였어? 아니, 웅녀야, 왜 이렇게 말을 무섭고 극단적으로 하냐. 결혼이야 당연히 하고 싶지.
그런데 결혼을 맨몸으로 할 수는 없잖아. 나 지금 학자금 대출금도 못 갚고 있다고. 나한테 장가 오면 내가 뒷바라지 해줄게. 정말 그래도 돼? 어머님이 과연 허락하실까? 오케이. 그럼 자기도 나랑 결혼할 마음이 있다는 거지? 그야 당연하지. 내가 옥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그럼 나한테 의지해. 그리고 나중에 변호사 되면 그때 10배로 갚아. 아니, 아예 통장 관리를 내가 하게 해줘. 그래. 옥녀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 좋아. 그럼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결혼식은 생략하고 웨딩 사진만 찍자. 그리고 신혼집은 전세로 내가 마련해 볼게. 자기야, 정말 그렇게 혼자 다 하겠다고? 그럼 내가 너무 염치 없잖아. 이 누나만 믿어. 넌 나의 운명의 짝지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내가 후딱 변호사 만들어 줄 테니까. 공부만 죽어라 하면 돼. 알간? 그이가 공부를 힘들게 하고 있어 제가 먼저 청혼을 했고 뒷바라지 해주겠다고 자청했답니다.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번 돈으로 알아서 하겠다고 하니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그이는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백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시장으로 출근했고 남편은 로스쿨로 가서 공부를 죽어라 했습니다. 저희 둘 다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지냈죠. 한편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에 매우 고마워하시며 자주 시장으로 찾아오셨어요. 사돈. 세아가 저 왔어요. 일 좀 도우려고 왔어요. 아이고 사돈. 뭐하러 나오셨어요? 우리 아들의 은인들인데 제가 뭐라도 해야죠. 매일은 못 오지만 자주 와서 손을 돕겠습니다. 세아가 그때 멘트 뭐였더라? 만질 것은 과일이 아니라 서방님 팬티 속에 있어요. 골라 골라. 여러 가지 골라. 남편은 못 바꿔도 과일은 바꿔줄게요.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짜온 건데 꽤 잘 먹히더라고요. 조금 남사스럽긴 하지만 해보마. 골라 골라. 과일을 골라. 남편은 못 바꿔도 과일은 바꿔줘요. 맛없으면 환불 교환 다 됩니다. 골라 골라. 만지지는 말고 눈으로만 보세요. 만질 것은 서방님 팬티 속에 있어요. 오, 잘하시네요, 어머님.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시어머니는 한 번 오시면 대여섯 시간은 일하시고 가셨습니다. 엄마가 일당을 챙겨드리면 한사코 거절하셔서 과일과 채소를 바리바리 싸서 손에 쥐어드렸어요. 두 집안이 서로 도와가며 잘 지내니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남편이 성공만 하면 이루고 싶은 건 자식 낳고 잘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3년 뒤 남편은 로스쿨을 졸업했고 변호사 시험을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그이는 합격증을 가지고 저희 모녀의 시장 과일 가게로 달려왔어요. 여보, 웅녀, 장모님, 저 변호사 됐습니다. 합격했다고요. 당신 정말이야? 어머머, 그럼 나 고생 끝 호강 시작이야? 그럼 당신뿐만 아니라 장모님도 편하게 모실 거야. 변호사가 얼마나 잘 버는지 알지? 이 남편이 이제부터 당신이 해준 거에 10배, 아니 100배로 갚아줄 거야. 어머나, 좋아라. 말만 들어도 행복하네. 아싸, 내 남편 변호사 됐다. 여러분, 지금부터 딱 1시간 동안 과일 한 바구니를 1,000원에 팔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웅녀가 쏩니다. 저는 손님들에게 통 크게 과일 한 바구니에 1,000원만 받고 싹 다 팔아버렸어요. 엄마가 살짝 당황하긴 했지만 좋은 날이니 귀엽게 봐주셨어요. 그날 일찍 가게 문을 닫고 남편과 집에 돌아갔고 잊지 못할 뜨거워 데일 밤을 보냈습니다. 어머머, 자기 변호사 합격하더니 거기도 달라졌나 봐. 그런가? 자신감이 넘쳐서 성장한 모양이군. 웅녀, 오늘 오빠가 하자는 대로 해. 자, 간다. 어머머, 그래 와 실컷 오세요. 변호사 서방님. 어머머, 오빠 오늘 엄청 오래가네. 어머나, 웅녀 오늘 좋아 죽네. 그이가 변호사 합격한 날
정말 잊을 수 없는 밤을 보냈네요. 남편은 바로 대형 로펌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규모가 꽤 큰 중형 로펌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일이 너무 많아서 매일 야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바로 사건을 주지 않고 자료조사와 잡일을 시켜서 2달 정도는 다크서클로 줄넘기를 할 만큼 고생을 했답니다. 그리고 곧 사건을 배당받게 되었고 법원에 다니며 변호사로 임무를 제대로 잘 해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라 승률도 좋았고 의뢰인들도 거의 다 만족했습니다. 여보, 오늘 큰 건 하나 해결했더니 보너스를 무려 500만 원이나 받았어. 어머머, 옥녀가 좋아 죽네. 그 돈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당연히 당신 줘야지. 자, 받아라. 돈벼락이다, 옥녀야. 와, 돈벼락이다. 내 남편이 변호사다. 잘난 변호사다. 호호, 옥녀. 그럼 오늘 밤도? 서방님, 옥녀는 준비가 되었사옵니다. 마음대로 하시지요. 냉큼 이리 오너라. 이 서방님이 너를 오늘 홍콩에 보내줄 것이야. 남편은 보너스만 받아오면 늘 현금을 저에게 주었고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정말 살맛 나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이가 변호사로 일한 지 6개월쯤 되자 시어머니가 조금 다르게 저희 모녀를 대했어요. 사돈, 시장에 오랜만에 오셨네요. 저희 도와주려고 오셨어요? 네? 왜 제가 도와줘야 하죠? 오늘 제 남편 기일이라 며느리 데리러 왔어요. 온 김에 장을 보고 가면 될 것 같아서요. 새아가, 어서 나서라. 아, 사돈 어른 기일이었군요. 웅녀야, 어서 나가봐. 엄마 혼자 힘들지 않겠어? 손님 몰릴 시간인데. 내 걱정하지 말고 시아버지 제사상이나 제대로 차려. 저를 올릴 때는 꼭 소원도 빌고. 알겠어. 그럼 다녀올게. 냄새. 너는 씻긴 했니? 입에서 꼬랑내가 난다. 아, 제가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면서 장사를 해서 그런가 봐요. 그럼 이를 좀 닦고 올까요? 됐다. 이 닦는다고 그 꼬랑내가 사라지겠냐? 그냥 내가 마스크를 쓰고 말지. 어서 따라 나와.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희 모녀에게 굽신거리며 일손을 돕고 당신 아들을 뒷바라지 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던 분이 그이가 변호사가 되자 이렇게 냉랭하고 까칠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아들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거니 생각하고 금방 나아질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변하자 남편 역시 변하더군요. 평소 야근이 잦은 그이에게 서프라이즈 선물을 해주려고 속이 보이게 한복을 입고 기다렸습니다. 서방님 오셨습니까? 옥녀가 기다렸사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여보 놀랬잖아. 흉측하게 그게 뭐야? 흉측? 나 예쁜 거 아니었어? 거울 봤을 때 겁나게 예쁘고 섹시하던데. 에휴, 주제 파악도 못하고. 됐으니까 옷 갈아입고 잠이나 디비 자라. 당신 요즘 이상해. 내가 이런 서프라이즈 해주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좋아했잖아. 내가 그랬다고? 당신이 하도 안쓰럽게 노력해서 그냥 장단을 맞춰준 거지. 당신이 흉측한 옷 입고 들이댈 때마다 소름 끼쳤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흉한 짓은 하지 마라. 자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 같이 뜨거운 밤을 보낸 지 한 달이나 지났다고. 언제까지 날 혼자 내버려 둘 거야? 너는 여자가 창피하지도 않냐? 먼저 그렇게 들이대고 싶어? 그거 못해서 안 달랐니? 그리고 얼마나 됐는지 날짜까지 세고 있던 거야? 에휴, 시장 바닥에서 천박하게 일하는 년이라 그런지 밝히기는 오지게 밝히네. 뭐야? 지금 내가 뭘 들은 거지? 시장 바닥에서 일하는 천박한 년이라고? 그래, 이 천박하고 무식한 년아. 그만 좀 밝히고 잠이나 자! 당신 왜 그래? 나한테 갑자기 막말하고 욕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아이씨, 집에서 편히 쉬려고 했더니 말짱 꽝이네. 그래, 다 말해줄게. 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변호사 아내이면 자기 개발 좀 해라. 행동도 교양 있게 하고. 아, 그러셨어요? 제가 배운 게 없는 무식자라 부끄러우셨어요? 이 인간이 3년 넘게 뒷바라지 해줬더니 뭐가 어째? 오늘 다른 의미로다가 뜨거운 밤이 될 줄 알아. 이 머리 검은 짐승놈아. 이 옆에 내가 남편 따귀를 날려? 거긴 안 돼. 아프다고! 이 미더덕만한 자식아. 그동안 내가 기지만 한다고 해주니까 그런 줄 알았지. 이 미더덕을 그냥 확 터뜨려버릴까 보다. 여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앞으로 말 조심할게. 그리고 생각도 다 뜯어 고칠게. 그건 당연한 거고. 오늘 쳐맞는 건 마저 쳐맞아야지. 뜨거운 밤이 될 거다, 이 미더덕아. 저에게 막말한 그날, 그이에게 제대로 된 참교육을 해줘서 바로 다음 날부터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저와의 잠자리는 계속 피하더군요. 제가 먼저 요구하는 게 짜증나고 화가 나서 저도 내버려 뒀습니다. 달콤한 신호는 더는 존재하지 않았고 지지고 볶고 성질내며 지내는 부부가 되어버렸죠. 그이는 막말은 하진 않았지만 사소한 거로 저와 매일 말다툼을 했어요. 당신 머리 안 감아? 그냥 시장으로 출근하는 거야? 어젯밤에 감았거든. 그리고 여자들은 머리 말리는데 시간 오래 걸려서 밤에 감는단 말이야. 그럼 세수는? 세수하고 나온 거야. 아, 그게 당신 얼굴이구나. 난 또 어디 똥밭에 구르고 들어왔나 했네. 새벽부터 이 인간이 시비를 거네? 나 바쁘니까 건들지 마라. 엄마랑 밀키트 사업까지 해서 몸이 부족하다고. 아, 부대찌개 밀키트? 그거 잘 팔리기나 하냐? 보통은 된다. 그리고 수익성이 좋아서 과일 가게 일보다 밀키트에 더 많이 신경 쓰고 있거든. 내가 보기엔 별로인데. 그냥 과일이나 파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초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다 강냉이 날아간다. 또 무식하게. 에휴. 나 오늘 못 들어와. 내일 지방에 있는 법원으로 가야 하니까 그런 줄 알아. 진짜 출장 가는 거 맞지? 괜히 허튼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니지? 나 사자야. 교양과 품위에 맞게 행동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그놈의 교양 타령은 언제까지 하려나? 알았다. 지방 잘 다녀와. 가서 영상통화 걸어라. 법원 인증 사진 찍어서 보내고. 나를 의심하는 거야? 그래, 보내줄게. 됐냐? 여보 요즘 많이 까부네. 우리 엄마가 당신 개인 사무실 내주자고 하던데. 싫다고 내가 거절해야겠다. 뭐? 장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옥녀, 엄마의 사랑 여보. 출근 전에 나와 함께 이불 속에서 꽃을 피워보지 않겠소? 연병하네. 바빠서 먼저 간다. 여보! 그래서 언제 개인 사무실 차려줄 건데? 내가 자리를 고를까, 여보? 제 남편이 조금 얄밉긴 했지만 그래도 뒤에 가서는 잘못을 알아차리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살붙이며 지냈네요. 엄마는 변호사 마누라 자리를 지키려면 개인 사무실 정도는 차려줘야 한다며 큰 마음을 먹고 있었죠. 그 전에 저희 모녀는 밀키트 사업에 욕심을 내보기로 했어요. 맛도 좋고 평도 좋았으니 판매해 보기로 했죠. 그래서 엄마와 제가 돈을 끌어모아 대량 제작해서 판매를 해봤는데 생각과 달리 물건은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렴하게 할인해서 겨우 다 팔아치웠는데 적자가 나서 다시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본전치기를 하는 달도 있고 조금의 이익을 보는 달도 있었는데 희한하게 그 사업을 끊어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과일 가게가 잘 되고 있으니 그걸 믿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기로 했어요. 요 앞 상가에 아예 밀키트 판매점을 차려보자. 그럼 오다 가다 사람들이 살 거 아니냐. 그런데 보증금이 좀 세지 않아? 이 동네 상가들은 죄다 비싸잖아. 그러긴 한데 그래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너 변호사 남편에게 뒤처지면 되겠냐? 김서방이 너 무시하고 그런다며. 가끔 그러지. 그런데 다른 부부들도 다 그러고 살아.
아니, 그래도 네가 더 당당했으면 좋겠어. 네 남편이랑 시모가 찍소리 못하게 떼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엄마, 우리 성공할 수 있겠지? 그럼 의심하면 안 돼.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믿으라고. 밀키트를 여러 가지로 준비해서 매장에 진열하는 거야. 분명히 대박이 날 거라고. 결국 엄마의 야심찬 열정에 따라 밀키트 매장을 마련했고 많은 양의 밀키트를 진열했습니다. 엄마와 저는 시장 과일 가게와 밀키트 가게를 번갈아 가면서 관리했어요. 초반에 장사가 잘 되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손님이 뜸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밀키트를 사드신 손님이 식중독에 걸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저희 밀키트를 먹고 그렇게 된 증거가 없었지만 조용히 끝내려고 합의금을 줘버렸습니다. 그런데 식중독에 걸린 손님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식약청에 접수된 신고가 무수히 많아서 바로 검사하러 직원들이 밀키트 가게로 찾아왔어요. 그리곤 밀키트 몇 개를 가져가서 검사를 했는데 햄이나 고기류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답니다. 저희도 재료는 물건을 받아 쓰는 거여서 이렇게 큰일이 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모녀는 자주 밀키트를 먹기 때문에 이상이 없어서 대장균이 검출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아무튼 일이 커지는 바람에 큰 금액의 벌금을 맞게 되었고 가게 문도 닫아야 했어요. 한순간에 제대로 망해버렸죠. 저와 엄마가 같이 돈을 모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타격이 똑같이 컸답니다. 그래서 과일 가게도 팔아버리게 되었죠. 또 엄마는 집까지 팔아버리고 원룸으로 월세살이로 지내게 되셨습니다. 엄마는 다른 시장 상인의 밑으로 들어가 직원으로 일하게 되셨고 저는 무얼 할지 모르는 상태로 집에서 살림만 하고 지냈어요. 결국은 망했네. 당신 내 말을 귓등으로 들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야. 당신은 꼭 그렇게 아픈 데를 찔러야 해? 그냥 위로 좀 해주면 덧나니? 처절하게 망해놓고 나한테 화풀이하는 거야? 무식한 여편 내가 집에서 노는 꼬라지 보는 것도 승질나 죽겠는데 어디서 말대답이야? 난 좀 놀면 안 돼? 당신 예전에 했던 말 기억 안 나? 내가 뒷바라지 해준 거에 100배는 해주겠다고 한 거. 호강시켜주겠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집에서 며칠 놀았다고 난리를 쳐? 아이고 그러셨어요. 호강하고 싶어서 집에서 놀고 계셨어요? 옥녀마님, 그럼 집에서 쭉 쉬세요. 남편은 밖에 나가서 고생해서 돈 벌어 올게요. 이 인간이 끝까지. 시끄러워. 집이나 깨끗이 치워놔. 남편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망해버린 저를 조롱했는데 시어머니가 낮에 찾아와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예. 너희 이제 거지니? 한 푼 없는 알거지야? 네 엄마 다른 아줌마 밑에서 장사한다며? 그 과일 가게 하나 지키지 못하고 뭐 했니? 진짜 한심하다. 어머님, 안 그래도 힘드니까 그만하세요.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야? 야, 변호사 아들 둔 애미로서 할 말도 못하니? 너희 모녀 말이야. 행여나 내 아들한테 빨대 꽂을 생각하지 마라. 어머님 너무하세요. 제가 그 이 변호사 만들어준 거잖아요. 수천만 원 들여서 뒷바라지 해줬다고요. 그뿐만인 줄 아세요? 매일 빨래 해줘, 밥 해줘, 용돈 챙겨줘, 옷도 사줘, 신발도 사줘. 정말이지 해준 게 엄청 많다고요. 어머님 아들한테 좀 의지하면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빌붙겠다는 말이잖아, 이년아. 나는 그 꼴 절대로 못 보니까 내 아들 등골 빨아먹을 생각하지 마. 시어머니까지 막말과 무시를 하니 진짜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화를 남편에게 풀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가 과로를 심하게 하셔서 병원에 실려가셨답니다. 링거를 맞고 있는 엄마를 보니 마음이 식초를 뿌려 넣은 것처럼 시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럼 괜찮고 말고 내가 욕심을 내는 바람에 가게고 뭐고 다 날아갔잖아.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알바를 3탕씩 뛰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엄마, 알바 그만둬.
엄마 사위 변호사야. 내가 잘 말해서 엄마 집 되찾게 해줄게. 아니야. 그러지 마라. 네가 남편 덕 보면서 사는 건 맞지만 나는 아니야. 나 때문에 둘 사이가 더 멀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아니거든. 충분히 받을 자격 있어. 내가 말해서 엄마 집 되찾아 줄게. 그리고 이거 받아. 이건 뭔데? 내가 남편한테 받은 돈 모았던 거야. 이거로 당장 전셋집이라도 알아봐. 아이, 됐다. 이거 못 받아. 그냥 좀 받아. 에휴, 애미가 못나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엄마는 과로로 한번 쓰러지고 나서 알바를 다 그만두시고 채소 가게 직원으로만 일하셨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기 뭐해서 일반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와 남편이 같이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어머님도 같이 오셨네요? 왜? 내가 오면 안 되냐?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너, 네 엄마한테 전셋집 해줬다면서. 그거 내 아들 돈으로 해준 거지? 네? 이이가 저한테 준 돈을 모아둔 통장을 드렸어요. 월세방에 사시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요. 아, 그래서 주인 허락도 없이 그 큰 돈을 막 썼다 이거냐? 이거 아주 무서운 년이네. 나중에 내 아들 재산을 싹 다 빨아먹으려냐? 어머님, 왜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세요? 또 과거 이야기할 거면 집어치워라. 오늘 너랑 내 아들 이혼시키러 온 거니까 앉아! 네? 이혼이요? 여보, 이게 무슨 말이야? 들은 대로야. 당신이랑 나 그만 살자. 장모님이 집 해준 것도 그렇고 그동안 당신이랑 사는 거 힘들었어. 역겹고 짜증나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이혼하자고? 참나, 기가 막히네. 뒷바라지 해준 거 까먹은 거야?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더니. 정말 그러네. 시어머니 앞세워서 이혼을 하자고? 그렇게 못해. 억울해서 절대 이혼 못한다고. 그럴 줄 알았어. 당신 성질머리가 보통이 아니니 충분히 예상했다고. 그런데 여보,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잊었어? 나 변호사야. 내 동료들한테 말 한마디 해주면 줄을 서서 이혼시켜줄걸? 그것도 내가 위자료를 받고 끝낼 수도 있다고. 그냥 이혼하든지 소송에서 더 바닥으로 떨어져야 할지는 당신이 정해. 이 나쁜 놈아. 너 이 정도로 바닥이었니? 에휴, 또 마음 약해지네. 그럼 당신이 나한테 뒷바라지에서 들어갔던 돈 다 뱉어낼게. 단 장모님한테 들어간 돈을 제외하고 줄 거야. 그럼 당신도 이혼할 만하지? 개 같은 자식. 너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마음대로 해. 난 무식한 너랑 차원이 달라서 상대 자체가 되지 않을 테니까. 더는 정 떨어져서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위자료를 받는 조건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정리하고 짐을 빼는 날, 길에서 전 남편을 만났어요. 그놈 옆에는 만삭인 여자가 있었습니다. 뭐야, 당신. 이 여자랑 무슨 사이야? 아, 내 와이프야. 그런데 왜 만삭이야? 설마 바람 피우고 있던 거야? 그래서 이혼하자고 한 거였어? 내가 아들을 낳으면 딱 걸려버리니까 그 전에 정리하려고 한 거지. 어차피 이혼은 다 끝난 일이어서 이제와 뭘 할 수 있는 건 없어. 오빠가 말한 하층민 마누라야? 진짜 볼품없이 생겼다. 저런 년이랑 어떻게 살았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고 살았지. 아무튼 깨끗하게 정리됐으니까 걱정하지 마. 야, 이용녀. 다 끝났으니까 비켜. 이건 사기야. 내가 당한 거라고. 상간녀랑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애까지 가지다니. 위자료를 받아도 훨씬 더 많이 받아야겠어. 지랄. 다 끝났다고 몇 번을 말해. 그러게 미리 내 뒷조사를 좀 하지 그랬냐. 이 무식한 여편네야. 넌 대가리가 딸려서
그런 생각도 못했지? 에라이 뽕이다 이년아. 메롱. 그 순간 눈이 뒤집혀버린 저는 전 남편의 턱에 어퍼컷을 날렸습니다. 그이는 공중에 잠시 붕 떴다가 뒤로 자빠졌어요. 나쁜 놈! 다음에 보면 작살날 줄 알아. 그리고 상관이야 너! 운 좋은 줄 알아. 뱃속의 아기가 널 살렸다. 뭐야 진짜 무식하네. 어우 소름 끼쳐. 오빠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바보처럼 너무 쉽게 이혼해준 것 같아 부하가 치밀었고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이혼했으니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엄마의 전셋집으로 들어가 같이 지내다가 2년 뒤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엄마와 제가 같은 곳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골프장 야외 매점에서 일하게 되셨고 저는 골프장 캐디로 취직했답니다. 사람이 망해도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말이 딱 들어맞더라고요. 저희 모녀가 새로운 기회를 잡아 단란하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엄마, 더워. 나 음료수 하나 외상으로 마실게. 때야 볕이라 힘들지. 음료수는 실컷 마셔. 내가 살 테니까. 땀 범벅이네. 다음 고객들만 모시면 오늘은 퇴근이다. 옥녀야, 마지막 타임은 나랑 바꿔서 할래? 나도 대충 캐디가 어떻게 일하는 줄 알아. 엄마, 일은 어려운 건 없어. 그냥 떼아볕이라 힘든 거야. 그리고 엄마 나이에 뜨거운 데서 일하면 병나. 그리고 여기도 더우니까 아이스박스에 손발도 넣고 그러면서 일해. 내 걱정은 하지 마라.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렇게 덥지도 않아. 으이구, 내 딸. 힘들어서 웃자 했고. 아니야, 난 괜찮아. 화장실 갔다가 다음 고객들 맞이해야겠다. 그럼 수고. 그래, 조금만 버티면 퇴근이다. 옥녀야 힘내라. 저는 화장실에 들러 세수를 하고 화장을 고치고 필드로 나왔습니다. 고객은 남자 둘에 여자 둘이었어요. 그런데 그중 두 사람은 제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더군요.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이건 뭐야? 캐디? 설마 캐디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당신이랑 나는 쉽게 끊어지질 않냐? 이런 데서 다 만나다니 진짜 구역질한다. 여기서도 하층민으로 살고 있네. 시장 바닥에서 구르다가 골프장 떼역볕에서 남 시중이나 드는 인생이라니. 아줌마 불쌍하다. 내가 참아야 하느니라. 고객님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할 캐디 이용료입니다. 카트에 탑승해주세요. 오호, 그래도 시장 바닥보다는 교양 있어 보이네. 그래, 지금부터 시중 잘 들어라, 시녀야. 들었지? 이 시녀야. 전 남편과 상간녀가 제 욕을 하며 비웃자 다른 부부도 똑같이 웃더군요. 보아하니 끼리끼리 잘 뭉친 것 같더라고요. 저는 프로의식을 가지고 카트 운전을 해서 필드로 나갔습니다. 이윽고 전 남편이 골프채를 잡고 샷을 준비했습니다. 자자, 나 먼저 시작합니다. 흐차! 지금 뭐 하는 거야? 골프채를 왜 나한테 던져? 에구머니나,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 내가 실수로 골프채를 놓쳐버렸네. 이 인간이 진짜. 어허, 나 고객이야. 당신은 시중들은 캐디이고. 그래, 참자. 참어. 고객님, 골프채 여기 있습니다. 다시 치시지요. 오냐, 고맙다 시녀야. 이름은 옥녀, 직업은 시녀. 여녀, 여자로 끝나는 말은 시녀, 개녀, 미치녀, 그리고 옥녀. 나 노래 잘 만들지. 시녀야, 똑바로 보고 서 있어. 또 골프채에 맞지 말고. 네, 고객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골프는 계속되었고 조롱도 계속되었어요. 그러다 골프공이 물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걸 저더러 주워오라고 하더군요. 저기 골프공 빠졌네. 시녀, 들어가서 주워와.
저기 들어가면 내 키보다 깊어요, 고객님. 그냥 새 공으로 다시 치시죠. 에이씨, 무슨 캐디가 있다구야. 당장 들어가서 공 주워와. 그 공에 운이 붙었다고. 가져와시냐. 옷 벗고 헤엄쳐서 가져오면 되잖아. 내가 팁 줄 테니까 어여 가져오너라. 아, 그러고 보니 당신 돈 좋아하잖아. 팁 5만 원 줄 테니까 어여 들어가서 공 주워와. 그만들 하시죠. 무리한 행동하시면 고객님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뭐? 이것 봐라. 캐디년 주제에 감히 변호사인 나를 겁주는 거야? 야, 옥녀야. 고개 들어봐. 모자 좀 벗고. 그이가 손으로 제 모자를 쳐서 벗겼습니다. 그만들 하시죠. 고객님들 이러다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 야, 너야말로 큰일이야. 내가 이 골프장 대표랑 호영호재하는 사이인데 니년을 확 잘라버리라고 말할 거야. 오늘부로 넌 이 필드 바닥에서 일 못하게 만들 거라고. 에이쌍, 못 갔네? 이게 돌았나? 지금 나한테 욕을 한 거야? 자기야, 이년 내가 손봐줄게. 골프채 줘봐. 자기가 한 방 먹여줘. 저는 팔짱을 끼고 상간녀를 노려봤습니다. 이윽고 골프채를 뒤로 높이 들자 날아오는 음료수 캔이 상간녀 머리를 박았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나이스 샷이냐? 옥녀야, 엄마가 잘 던진 거 맞니? 응, 잘 던졌어. 굿. 뭐야? 저 할망구도 여기서 이래? 고객님, 저는 야외 매점을 담당하는 김미녀입니다. 지랄 방구 싸는 소리 하네. 옥녀건 미녀건 당신들 도대체 여기서 뭐 뜨라는 거야? 누가 니들 같은 잡종을 취직시킨 거냐고? 그건 알아서 뭐 하시게. 고객님 방금 소란 피울 것 같아 제가 말린 거예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우 짜증나. 니들 잠깐 기다려. 저기야 괜찮아? 머리 맞은 거 어때? 너무 아파 자기야. 이것들 다 고소해버리자. 여기 골프장 회장 불러서 컴플레인도 걸고. 알았어. 이 두 년을 오늘 개작살 내고 말겠어. 어이, 거기 지나가는 캐디! 여기 골프장 회장 나오라고 그래. 직원들 교육을 개판으로 해놓고 밥이 목구녕으로 넘어가는지 물어보게. 당장 불러! 그 순간 그 캐디 뒤에서 높이 무언가 회전하며 날아오더군요. 자세히 보니 골프채였습니다. 빙빙 돌던 골프채는 상간녀 머리에 명중했습니다. 저기야! 정신 차려! 여보! 어떤 개자식의 골프채를 집어던져! 여기 완전 개판이구만! 어떤 놈이야? 당장 나와! 이윽고 골프채를 던진 노신사 한 분이 뒷짐을 지고 저희를 향해 걸어오셨어요. 놓친내 당신이야? 내 마누라한테 골프채를 집어던진 게 너냐고? 그의 말이 끝나자 검은 양복을 입은 젊은 청년들이 우르르 뛰어와 노신사를 중심으로 반원으로 섰습니다. 에이, 경호원들, 자네들은 가만히 있게. 내가 직접 해결할 테니까. 어이 변호사 나으리, 젊은 사람이 말이 험하시구려. 그럼 교육을 해줘야지. 이영차! 노신사는 전 남편을 양 옆구리를 잡더니 바짝 당겨서 들배지기로 바닥에 쾅 소리를 내며 내다 꽂아버렸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아. 젊은 놈이 쌍소리만 잘하고 힘이 없네. 어이, 거기 변호사 마누라, 너도 와봐. 니년이 우리 캐디 혼냈지? 일로 와. 할배, 당신 누구야? 누군데 골프채를 집어던지고 내 남편을 바닥에 내다 꽂는 거야? 노신사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더니 다른 손으로 다리를 잡고 머리 위로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바로 이 골프장의 회장이다. 내가 바로 이용녀 애비다. 내가 바로 김미녀의 남편이다. 이제 내 정체를 알겠냐?
아까 내 딸한테 저 물웅덩이에 들어가 골프공을 꺼내오라고 했지, 이년아? 안 돼, 아저씨, 살려주세요. 안 돼. 에이, 변호사 마누라. 너 나 기억 안 나냐? 미스 박, 나야 나. 니년이 10년 전에 일했던 회사 사장이라고. 네가 회사 돈 9억 가지고 튀었던 걸 기억하지? 세상에, 사장님이었어요? 그래, 이년아. 내 회사 돈 빼돌리고 행방불명이 된 줄 알았더니 얼굴 갈아엎고 이름 개명하고 주민등록번호까지 바뀌었더라. 사기꾼이 살기 참 좋은 나라야. 그치? 사장님, 그때는 제가 잘못했어요. 저 물에 집어 던지고 신고는 안 해주시면 안 될까요? 허허, 먼저 던져달라고 하니 그리 하겠네. 잘 가라, 미스 박. 상간녀는 물엉덩이에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여기 물맛이 똥맛이야. 똥 오르겠어요. 누가 나 좀 꺼내줘요. 아빠, 허리 괜찮아요? 힘을 너무 쓰셨네. 아니다. 이 정도는 껌이지. 내가 저 자식을 잡고 온몸에 힘이 남아돈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아빠는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엄마가 처녀 시절에 부잣집에 들어가 파출부로 지내셨대요. 그때 그 집 아들인 아빠와 사랑에 빠졌고 몰래 연애를 했는데 어른들께 들켜서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고 다시 부잣집에 찾아가 봤는데 이미 이사를 간 뒤였다네요. 아빠는 저의 존재를 모른 채 미국으로 떠나서 공부를 마치고 거기서 사업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새로운 여자와 결혼 생활을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조부모님의 등살에 이혼을 하셨대요. 이후 여러 차례 연애를 해봤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고 조부모님을 여의게 되셨대요. 그 뒤로 한국으로 넘어와서 여러 사업을 시도했고 크게 성공하셨답니다. 호텔과 골프장, 그리고 사업장도 3군데나 가지고 있다네요. 그중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돈을 빼돌리고 주민등록 말소시킨 여자가 있었는데 바로 전 남편의 마누라인 상간녀였답니다. 아빠는 CCTV로 모든 상황을 보고 이 두 년놈을 손봐주러 내려오신 거랍니다. 저 여자는 내 회사에서 돈을 빼돌린 사기꾼이고 네 전 남편은 로펌에서 말이 많더구나. 내가 거기 대표한테 들었는데 회사에 보고 안 하고 의뢰인을 받고 선임 비용을 뒤로 몰래 받은 게 몇 건이나 있다더라. 세금 안 떼이려고 현금으로 깎아주면서 변호사 놀이를 한 모양이야. 내가 그걸 듣고 봐주지 말라고 일러뒀지. 이 두 년놈은 둘 다 나가리다. 아빠,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저 인간 변호사 더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면허 취소까지는 힘든가 보더라. 그래도 내가 잘 말해뒀으니 변호사 바닥에 소문이 쫙 날 거야. 개인 사무실 차린다고 해도 쪽박 쳐주게 해줄 거야. 아빠 너무 멋져요. 진짜 기분 째지도록 좋아요. 헤헤, 이 애비가 딸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겠냐. 안 그래? 나의 사랑 미녀? 오빠, 우리 모녀가 오빠 덕에 좋은 집에 살게 해줘서 고마워. 내가 집이랑 외제차랑 카드도 줬는데 왜 나와서 일을 하는 거야? 미녀, 자기가 일하러 나오니까 우리 딸 옥녀도 캐디하겠다고 맨날 고생하잖아. 아이고, 어차피 직원들에게 나가는 돈인데 우리가 돈을 벌면 좋잖아. 오빵, 그럼 이 두 년놈 말고 여기서 구경하는 두 잡것은 어쩔 거야? 아, 변호사 친구 놈인가? 어이, 거기들 이리 와봐. 네? 네, 회장님. 구경만 하지 말고 저기 물웅덩이에 들어가. 전현이랑 같이 헤엄치고 놀라고. 떼약볕에서 많이 덥지 않은가? 네? 회장님, 저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구린 짓 안 했습니다. 그래도 회장님이 털면 먼지가 나오겠죠. 그럼 바로 웅덩이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보, 얼른 들어가자. 하나, 둘, 셋 하면 빠지는 거야. 하나, 둘. 에라이, 내가 밀어주마. 얘다. 냄새! 재수씨, 여기 진짜 똥물인가 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난 여기서 나가면 경찰들한테 잡혀 들어갈 거라고요. 내 인생 망했네.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신세 조졌다고. 바닥을 구르고 있던 전 남편은 아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사위가 늦게 인사 올립니다. 사위? 이 뭐 같은 놈이 어디서 내 사위라고 떠들어? 내 사위는 저기 있다고. 오서방, 이리 와보게. 내 딸을 엿먹인 전 남편이 여기 있다네. 사실 저는 아빠를 만나고 나서 남자를 소개받았어요. 아빠의 오른팔인 비서였죠. 그이는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었고 짧은 기간 연애하고 바로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그이는 아빠의 부름에 축지법을 쓰듯이 엄청 빨리 달려왔습니다. 장인어른 부르셨습니까? 이놈이야. 자네 마누라를 토사구팽한 개자식. 아, 그래요? 여보, 이 자식이 그 자식이야? 뒷바라지 해줬더니 배신 때리고 바람나서 이혼당했어. 어허, 그렇군. 거기 들어봐. 네? 낮바닥을 보아하니 쫌생이의 바람둥이에 변태 기질이 있구만. 내 말이 맞지? 뭐라고 대답해야 절 용서해 줄 건가요? 이 시키가 똑바로 대답 안 하고 어디서 딜을 하려고 해? 제 남편이 전 남편의 따귀를 한 대 세게 후려치자 번쩍 뜨더군요. 맞습니다. 저는 쫌생이의 바람둥이의 변태 맞습니다. 네 놈이 내 아내한테 한 짓을 어떻게 돌려받을래? 골라봐. 보기 1. 이 골프장 전체를 오리걸음으로 걷는다. 보기 2. 이 골프장을 거위걸음으로 걷는다. 보기 3. 이 골프장을 닭걸음으로 걷는다. 네? 이 넓은 골프장을 걸으라고요? 그것도 오리, 거위, 닭처럼요? 보기는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울음소리가 다르잖아. 오리는 꾀꾀기고 거위는 꽉꽉이고 닭은 꼬꼬댁으로 울잖아. 그 울음소리 내면서 걸어가는 거야. 너와 네 새 마누라 그리고 일행들은 오늘 이 골프장 모든 구역을 쪼그려 앉아서 걸어야 할 거야. 만약 불이행 시 니놈들 인생은 평생 꽈배기처럼 꼬일 거야. 뭐 어차피 꼬이긴 했지만 더더욱 꼬이게 하겠어. 어서 보기에서 골라. 자, 그럼 거기 똥물에서 그만 기어 나와. 다 같이 줄을 맞춰서 쪼그려 앉아. 출발! 오리! 깨깨. 그렇게 전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죄 없는 일행들은 아빠의 골프장 전 구역을 오리걸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골프 고객들은 불가피하게 필드에 입장을 하지 못했죠. 결국 오리걸음을 죄행일 하다가 골프장을 다 돌지 못하고 탈수 증상으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형사들이 카트를 타고 상간녀를 사기죄로 체포했고 전 남편은 공갈과 갈치죄로 잡혀 들어갔어요. 상간녀는 바로 구속이 되었는데 전 남편은 로펌에 피해 금액을 돌려주고 벌금형을 받고 나왔답니다. 이후 로펌에서 쫓겨나 어딘가에 코딱지만한 변호사 사무실을 마련했는데 거기에도 아빠의 힘이 닿았어요. 그 근처에 변호사들이 찾아가서 회방을 놓고 소문을 퍼뜨려서 뒷거래하는 변호사이자 불륜 변호사로 낙인 찍히는 바람에 의뢰인이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몇 달 버티다가 결국 폐업하고 방해받지 않고 할 일을 찾아 떠났다네요. 아빠의 정보통으로 시모와 둘이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변호사질을 하는지 국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복수를 해줬으니 더는 괴롭히지 않기로 했어요. 더 회방을 놓았다간 진짜 골로 갈 것 같았으니 아빠한테 그만하라고 말렸답니다. 저희 아빠와 엄마는 부잣집 아들과 파출부로 몰래 연애를 한 뒤 35년 만에 화끈하고 귀여운 신혼을 보내고 계신답니다. 제가 새 남편과 부모님 집 2층에 살고 있는데 저희보다 더 닭살 돋는 행동을 자주 하셨어요. 나의 미녀, 너의 미녀, 우리의 미녀, 자기 어디 있어, 베이비? 어머, 나 지금 응가 중이야, 허니. 가까이 오지 마. 냄새 난단 말이야. 허허, 귀여운 나의 미녀, 응가 중이구나. 스멜, 구수하니 향이 좋구만. 당신 건강에 이상은 없는 것 같구려. 아이, 몰라. 저리 가, 베이비. 그래, 그럼 질동하고 나와. 반신욕이나 같이 하지. 어머, 반신욕. 자기 또 반신욕 하다가
헐크로 변해서 날 잡아먹으려는 수작이지? 하하, 저런저런 들켜버렸네. 역시 나의 베이비. 그럼 잠시 후에 보자고. 아디오스. 부모님은 매일 이렇게 오글거리는 대사를 하며 쿵짝쿵짝 재밌게 사신답니다. 저도 새 남편과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잘 지내고 있네요. 지금은 제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답니다. 사람 인생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드물 텐데 저는 존재조차 몰랐던 아빠를 만나게 되며 초호화 인생을 즐기고 있네요. 가난으로 힘들었던 시절과 남편의 뒷바라지와 배신, 그리고 통쾌한 복수까지 모두 저에게 있었던 일이라고 믿어지지 않네요. 그래도 조금 묵혀있던 속을 풀고 싶어서 사연으로 적어봤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죠? 그럼 다들 한마디씩 응원도 해주시고 전 남편 욕도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